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빚어졌던 입주자와 건설사들 간의 소송에서 입주자들이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자기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적격을 일부러 때린 거잖아요. 지방도시의 실태를 고려한 진보적인 판결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시민단체들이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의 선거 공작 논란도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싼 여수시와 시민단체들 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사업, 당장 차질이 우려되겠죠. 세법 개정한 거 이건 하셔야죠. 오늘 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체 학생의 절반가량이 학교 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오늘 여수에서만 70여 명이 등교 거부를 선택했고 37명은 발열 등의 증상으로 귀가 조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2년 전 광양의 민간 임대 아파트 등에서 분양 전환 과정에 건설사와 입주자들이 심한 마찰을 빚었었는데요.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2년간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분양을 받으려면 웃돈을 내야만 했던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이라며 법원이 힘을 실어준 겁니다. 앞으로 지역 임대주택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5년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지어진 광양의 한 아파트.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을 시작한 이 아파트에서 우선 분양 자격 조건을 둘러싼 시비가 불거진 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하여튼 뭘 많이 갖다 댔어요, 저한테. 뭐 없는 주택을 있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전입을 늦게 했다고.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당신은 적격, 당신은 부적격.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세대 대다수는 거주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세대나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이후 입주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임대 사업권자인 A건설사는 분양을 받고 싶다면 웃돈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입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 전환 당시에 집만 없으면 우선 분양 전환이 된다. 들어갈 때 만약에 안 된다 그랬으면 자기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적격을 일부러 때린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이제 피해를 입은 거니까. 그리고 최근 2년 만에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는데 모두 입주민들의 승소였습니다. 건설사 주장대로라면 다수의 입주민들은 임대 사업자를 내 더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럴 경우 민간 건설사의 배만 돌리게 돼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워낙에 주택 보급률이 높아서 미분양도 많고 따로 그런 절차를 요구하는 게 현실적인 필요성도 없고 그걸 통해 보호할 이익도 없고 실익이 없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진보적인 판례거든요. A건설사처럼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골라 임대 사업권을 승계받은 뒤 부적격 판정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민간 건설사는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는 상황.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앞으로 각 지역 임대주택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도 추가로 접수돼서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주철현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주철현 당선인이 여수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6년 준공 승인이 난 상포지구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당시 여수시가 준공 인가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시 행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 전 시장의 오촌 조카 사위가 대표를 맡았던 개발회사는 이 땅을 매입한 뒤 기획부동산 등에 되팔아 195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토지를 구입한 300여 명은 지금까지 등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올해 초 주철현 전 시장과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총선 하루 전인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자처한 오촌 조카 사위인 김모 씨가 당시 비서실장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상포지구는 김재신 실장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는 실장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와서 현장을 체크하고 갔습니다. 보고가 됐으니까 허가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비롯한 철저한 수사로 공력형 비리 범죄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대해 주 전 시장은 과거 검찰 조사 등에서 특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오촌 조카 사위의 발언도 명백한 허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모적 논쟁이 계속돼 안타깝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의 선거 공작 논란과 이번 총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주철현 전 시장과 상포지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론의 압박을 느낀 여수시가 오늘 자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급 여력이 없다는 시 당국의 입장과 의회 시민단체 측의 반박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얼마 전 치러졌던 여수 MBC 토론회에 이어 지자체가 개최한 재난기본소득 토론회. 패널 모두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에 대해선 여수시와 시민단체의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지자체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예산 부족 사태를 설명하자 시민단체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맞붙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지원해주고 CCTV도 하는데도 여수시 예산으로 지원해줘요. 이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장기수준 충당 공모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상대로 내년도 세입이 1,280억 원 정도가 줄어든다면 신규 사업은 둘째치고라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수건사업, 또 SOC 투자사업 당장 차질이 우려되겠죠. 두 패널은 재난지원금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는 유보된 가운데 여수시가 기본소득 지급을 기반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시한 건 지원금 지급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조례는 지원금 지급의 근거일 뿐 지원금 지급과는 차이가 있다며 지급 여력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여수시는 이걸 여수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도 돈을 줄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여수시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하거든요. 또 특히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논의가 평행선에 달리며 격화되자 문 의원은 현 시장의 공약 미이행을 꼬집으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자체 재정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산단위 차지한 게 너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국세로 갑니다, 국세로. 그럼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국세 지방세화 세법 개정한 거 이거 하셔야죠.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에 대한 여수시와 시민단체의 시각차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지역 20대 청년들이 수도권 못지않게 광주권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이동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20대 전출자 7,900여 명 가운데 5,600여 명은 수도권으로 전입했고 2,300여 명은 광주로 터를 옮겼습니다. 전남에서 광주로의 인구 이동 추이는 2015년 이전까지는 순유출세가 이어지다 2015년부터 3년간은 혁신도시 준공 등으로 반전됐으나 2018년 이후는 계속 전출 인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고3에 이어 오늘 고2와 중3, 초1, 2, 유치원생 등이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전체 학생의 절반가량이 등교한 것인데 코로나 사태 속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표정이 편치는 않아 보였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남악 신도시에 자리 잡은 한 초등학교입니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답게 등교길이 학생과 학부모들로 북적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처음 와보는 학교가 설레기만 합니다. 집에만 있다가 학교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대돼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밀려드는 학생들 사이로 자녀를 보내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걱정되죠. 너무 걱정돼요.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고민하다가. 학교도 열 화상 카메라 석 대를 설치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있지만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과대학교인 이 학교는 전 학년 개학에 대비해 학년별 등교 방식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학년은 3교시 등교, 4, 5, 6학년은 오부제 등교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오부제로 해서 하루에 6명씩 등교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시차 등교와 격일, 격주, 부재 등교를 실시하는 학교는 전남에서 모두 23개 초중학교로 교사들은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방역과 온오프라인 수업 등 교사들의 업무 부하가 커질 것으로 보여 교육당국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방역 생활 도우미를 학교 규모별로 3분부터 1분까지 이렇게 드린다고는 하나 충분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를 최소로 경감하는 방안들도 아울러서 한편 전남교육청은 1단계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전남 전체 학생의 50.2%인 10만 3천여 명이 등교 수업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 장석훈 교육감은 여수 웅천초등학교와 순천 금당중학교를 찾아 교실 내 거리 준수 여부와 급식실 내 감염 예방 수칙 준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오늘 여수와 순천에서는 등교 수업 대상 학생 중 모두 333명이 체험학습과 자가진단 결과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았고 여수에서는 37명이 등교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하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시가 개방형직위를 도입해 처음으로 뽑은 나감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월 공모 절차를 밟아 2년 임기 개방형직위로 뽑은 신모 나감위원장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여론 수렴과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사직서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새로운 모델로 면장직의 개방형직위를 도입한 가운데 나감면 지역에서는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최근까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 도심을 거쳐 순천만으로 흐르는 동천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순천 도심 속 동천과 죽도봉에서 수달과 흰목 물대새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9종을 포함해 모두 449종의 생물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천연기념물 9종 외에도 하천의 생태보건 지표종인 은어가 발견됐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생물 다양성 탐사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일제강점기 지역 예술계와 교육계에 헌신한 우석 김종익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작품 기부에 나섰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오늘 70주년 기념관에서 지역 예술인 73명으로부터 기증받은 75점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예술인과 한마당 행사 개최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시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열리며 전시 작품 판매금 수익 전액은 순천대 발전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한국판 뉴딜 사업 보고회를 갖고 디지털 인프라와 비대면 사업, 그린 뉴딜 등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 국고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가 발굴한 81개 사업은 소재 부품 기반 구축 사업 등 41개, 가상현실 전지훈련장 구축 사업 24개, LNG 극조온 단열 시스템 국산화 실증센터 구축 등 81개 사업입니다. 전남 관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남관광재단이 오늘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김영록 지사 등 발기인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관광재단 창립총회를 갖고
정관,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과 함께 이사 전임 등 재단 발족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전남관광재단은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두 4개 팀 25명으로 다음 달 출범합니다. 여수시가 제작한 5번째 웹드라마가 시사회를 통해 공개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진남문예회관에서 45분 분량의 관광홍보 웹드라마인 호전몽의 시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제작된 이번 웹드라마는 시간여행과 우정 등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시사회 이후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예정됐던 음악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열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 개최에 호응을 얻었던 K-팝 슈퍼 콘서트를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열지 않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7월 1일로 개최가 연기된 제22회 백운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는 무관중 경기와 예방교육 등을 통해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에 선정된 광양 사라실 정원숲이 방문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사라실 예술촌 일원 1,800여 제곱미터에 다양한 수목을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해 개방하고 인근 라벤더 단지와 연계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0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들 가운데 황주홍 의원이 결석을 가장 많이 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3월 기준으로 20대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 여부를 집계한 결과 민생당 황주홍 의원의 무단 결석률이 12%로 전남 동부지역구 의원 중 가장 높았고 이용주 의원 8%, 정인화, 이정현 의원이 각각 6%, 민생당 주송용 의원 5%, 최도자 의원 3% 등이었습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모두 참석한 의원은 전체 295명 가운데 40명에 불과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온라인 농산물 거래 시스템을 오늘부터 시범 운영합니다.